네, 반갑습니다. 네. 2024 서울 서밋 이벤트 행사에 오신 이 고객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현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드라마 앤 컴퍼니 채용의 혁신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로 열어가는 미래입니다. 잠시 후 인사드릴 이 드라마 앤 컴퍼니의 황호연 AIML 기술이사님과 함께 이 리멤버 서비스가 어떻게 채용을 혁신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성형 AI 시대에 이 검색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화의 저변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이후에 황호연 기술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드라마 앤 컴퍼니 리멤버 서비스에 채용에 어떤 과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 과제를 해결했는지 구현 내용까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검색 시스템으로 어떤 놀라운 비즈니스 성과를 이루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의 시대입니다. 이제 뉴스에서도 심지어 카페 수다 주제로도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를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과거 컴퓨터의 발명, 인터넷의 등장, 스마트폰의 보급을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의 등장과 발전은 검색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정형 데이터를 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생성형 AI가 제공하고 있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면 내가 가진 데이터를 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쉽게 벡터로 임베딩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쉽게 찾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 오디오, 비디오, 사진들과 같은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대화형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고, 예를 들어 유급휴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찾아보는데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화형 검색으로 챗봇을 구축해 놓으면 간단하게 마치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유급휴가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사내 업무 효율성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면 고객들이 마치 개개인의 내 고객 지원 업무 직원을 가진 것처럼, 마치 비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아주 만족스러운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검색과 생성형 AI를 융합한 챗봇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검색의 혁신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바로 벡터, 그리고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벡터는 이 데이터 전체를 보고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숫자의 배열 형태로 추출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벡터 안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체 의미, 특징, 맥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검색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여기 대부분은 아마 회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이라는 아마존과 아마존 웹 서비시즈, 그리고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 세 가지 표현에 나오는 아마존은 다 다른 아마존들인 거죠. 이 세 가지를 벡터로 표현하면 같은 단어인 아마존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일정한 벡터 공간 안에서 특정 위치와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위치, 그리고 그 각도를 보고 이 두 데이터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아마존이 들어가는 표현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벡터 공간 안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같은 각도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 이 벡터 검색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대용량의 벡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는 바로 AWS의 가장 대표적인 벡터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범용적인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그 파이프라인, 로그스태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키바나를 사용한 시각화까지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거의 필요한 모든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엔진 역량까지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기존의 키워드 그리고 분석, 키워드 기반의 검색과 분석에 이 벡터 검색 기반의 시멘틱 검색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검색과 시멘틱 검색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검색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검색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벡터화된 데이터를 검색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생성형 AI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상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사기 탐지와 같은 기능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금융 서비스나 아니면 보안 모니터링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이 현대적인 검색의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SNS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 신발의 특징을 적는 대신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 사진 속의 신발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현대적인 검색은 이 신발은 무엇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와 시멘틱 검색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멀티모달 검색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묻습니다. 그럼 그 신발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럼 이 현대적인 검색은 내가 물어본 검색의 기록을 히스토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치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이 검색 시스템은 나에게 그 신발은 어디에 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사례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WS의 기술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아마존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마존 뮤직에서는 오픈서치 벡터 검색을 활용한 이 기술을 아마존 뮤직에 비슷한 음원을 추천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억 5천만 개의 벡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저장해서 약 1억 곡에 되는 음악 트랙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렇게 방대한 양의 10억 5천만 개의 벡터 데이터를 검색하는데 초당 7천 개 이상의 놀라운 쿼리 처리량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용 사례는 바로 아마존닷컴의 그 짝퉁 잡아내기 사례인데요. 이를 위해서 680억 개의 벡터를 저장해 놓고 하루에 80억 개의 아이템을 스캔해서 99%의 확률로 짝퉁 물건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국내 처음으로 이 벡터 검색을 채용 기술을 적용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낸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드라마인 컴퍼니의 황호연 기술이사님을 모시고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를 활용한 채용 검색 혁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멤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드라마인 컴퍼니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황호연입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 개발해서 서비스에 적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명함 서비스에 들어가는 명함 자동 입력 모델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었고, 현재는 오늘 소개해드릴 채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후보자 프로필 추천 모델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멤버가 직장인 필수 어플인데 혹시 다들 알고 쓰고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대한민국 1등 명함 관리 어플입니다. 명함 관리 어플로 시작해서 저희는 채용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력직 채용 1위 플랫폼으로 저희는 400만 이상의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DB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인재풀이나 전문직 인재풀도 많은 양 보유하고 있어서 양과 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력직 채용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면서 여러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채용 중인 포지션은 많이 있고 또
프로필 등록해 주신 후보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등록해 주신 후보자분들 중에 86%가 본인에게 적합한 채용 공고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경력직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다가가야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객사의 채용 담당자분들이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채용 담당자가 적합한 후보자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의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검색의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용 담당자들이 찾고자 하는 적절한 프로필을 저희 서비스 안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400만 이상의 방대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분들이 찾고자 하는 프로필을 저희가 DB 안에 보유하고 있겠지만 400만 명 이상이 되는 양에서 원하는 적합한 프로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400만 명 이상의 프로필들 중에 채용 담당자분들이 원하는 프로필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지가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의 해결 과제였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채용 서비스의 목표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당연히 키워드 및 다양한 필터, 업종이나 직무, 연차, 기업 규모 등의 필터를 걸어서 인재 검색이 가능해야 했고요. 그 필터 안에서 또는 필터를 걸지 않더라도 채용 담당자가 직무 기술서를 입력하게 된다면 AI가 직무 기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검색하여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목표로 했고 현재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다면 그들에게 지원에 대한 제안까지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AI를 기반으로 공고와 후보자를 잘 매칭해서 정밀한 타겟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게 적합한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죠.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구직자들을 적합한 기회와 연결하고 기업에게는 적합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용 솔루션 AI 채용 비서의 예시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입력하게 되면 AI가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적합한 후보자 프로필들을 검색하여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검색된 후보자들에게 지원에 대한 제안까지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세션부터 발표를 맡게 됐는데 회사 소개가 끝냈는데 벌써 목이 타네요. 네네, 방금 보여드렸던 서비스 직무 기술을 입력하면 그에 알맞은 후보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서치 서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벡터 검색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픈서치를 선택을 했는데요. 채용 공고와 후보자 프로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벡터로 변환하여 유사도 검색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키워드 검색 기반의 서비스가 아니라 문서 전체를 고려하는 시멘틱 검색으로 진행을 했냐 하면 저희는 이 후보자 이력서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후보자 이력서의 맥락, 흐름이 공고의 요구사항과 적합한지 보기 위해서 시멘틱 검색을 설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역량을 가진 서버 개발자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개발자들이 나오겠지만 서버 개발이 있는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도메인의 서버 개발자를 찾고 싶은데 다른 도메인의 서버 개발자가 검색이 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들도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멘틱 검색을 활용하게 되면 전체 커리어의 흐름이 유사한 서버 개발자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단순히 후보자들의 능력 하나하나만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에 기술된 경력의 흐름과 기술들을 통합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시멘틱 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키워드 검색의 단점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채용 담당자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인 LLM 경험이 있는 AI 연구원을 찾고 있다고 할 때 왼쪽과 같은 키워드들을 활용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IT 플랫폼 기업 재직 이력이 있으면서 5년차 이상의 LLM이나 AI, 머신러닝 같은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해당 키워드들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이제 두 프로필이 검색 결과로 노출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프로필을 보게 되면 모든 키워드들이 겹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IT 플랫폼에 재직을 하시면서 LLM이나 AI, 파이썬과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그저 LLM이나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다니시는 백엔드 개발자가 검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필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이나 LLM 같은 걸 파인튜닝 했던 경험은 직접 경력이 아니라 이제 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을 프로필에 적어 놓으셔서 이제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키워드가 겹치지만 전혀 찾고자 하는 프로필에 검색이 된 것은 아닌데요. 이처럼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게 된다면 정확히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은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이 시멘틱 검색의 예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후보자를 찾는 채용 공고입니다. LLM 경험이 있는 AI 연구원에 대한 채용 공고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두 프로필들이 검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필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LLM 기반의 요약 서비스 적용 경험이나 파이토치 기반의 딥러닝 모델 학습 경험, 어떤 학회의 논문 투고 경험을 보면서 공고에 있는 자격 요건과 업무 설명에 대한 내용과 적합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프로필을 보게 되면 이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겹치는 키워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기계 번역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LLM이나 자연어 처리, 텍스트 데이터 같은 맥락이 다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장단점은 극단적인 예시로 들긴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시멘틱 검색을 활용해서 AI 검색 엔진의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멘틱 검색을 위한 벡터 엔진의 활용이 이제 저희 채용 공고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검색하는 AI 채용 비서의 핵심 기술이었는데요. 활용되는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황색 흐름이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흐름, 초록색 흐름이 데이터가 검색되는 흐름입니다. 먼저 저희가 보유한 400만 이상의 프로필을 학습된 이제 딥러닝 임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벡터로 추출하고 그 벡터를 벡터 엔진 안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계속 제가 벡터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간단하게 특정 공간 안에 이 프로필들을 하나의 좌표로 변경해서 할당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라색 벡터 엔진이라고 한 그림에 이제 프로필들이 매핑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저렇게 어떤 공간 안에 프로필들을 하나의 좌표로 설정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크루터가 후보자 검색이 필요한 채용 공고를 입력을 하게 된다면 그 공고 또한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임베딩 벡터를 검색 벡터 엔진 안에 검색 쿼리로서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고의 벡터도 하나의 좌표로서 벡터 엔진 안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치한 공고의 벡터와 가까운 프로필 벡터들을 검색 결과로 나타내는 흐름입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활용한 이 검색 엔진, 벡터 검색 엔진이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는 벡터를 이제 저장해주기도 하고 검색 기능도 있는 벡터 엔진을 고려할 때 크게 4가지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400만 개 이상의 프로필에 대해서 저장이 가능해야 했고요. 두 번째로 실시간으로 이제 KNN 서치를 활용해서 유사도 검색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KNN 서치라고 이제 장표에 몇 번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유사도 검색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K nearest neighbor라고 해서 이제 K에게 근접한 이웃을 추천해 주겠다, 뭐 이런 로직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사람의 힘을 좀 추가를 해서 좀 더 이제 세밀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벡터 유사도 검색과 더불어 추가 데이터를 활용한 필터링 기능도 가능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때 여러 모델의 임베딩에 대한 실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델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큰 차원의 임베딩 벡터도 연산이 가능해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이 뭐 여러 모델의 임베딩 벡터를 추출해서 뭐 합치고 늘리고 하는 실험도 계속 진행을 했었고, 요즘 이제 LLM 모델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좀 출력되는 임베딩 벡터의 차원이 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고려해서라도 큰 차원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시죠? 저희가 뭐 보통 이제 임베딩 벡터로 추출되는 벡터의 차원이 뭐 512차원이나 768차원의 벡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고려했던 건 뭐 2048차원, 4096차원, 크게는 이제 10,000차원에 가까운 임베딩 벡터 차원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4번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색 벡터 엔진에 대한 생각보다 그때 이제 여러 업무를 진행할 때 도큐멘트 DB로 여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큐멘트 DB 안에 벡터를 저장해 놨다가 이제 유사도 검색을 할 때 벡터를 꺼내서 유사도 연산을 진행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도큐멘트 DB 안에서 이제 여러 벡터들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네트워크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제 더 고려하지 않고 다른 벡터 검색 엔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제 벡터 DB가 한창 주목받기 시작했던 때여서 여러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엘라스틱 서치나 뭐 다른 벡터 DB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개된 이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도 벡터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벡터의 저장이나 뭐 빠른 연산, 그리고 추가 정보를 활용한 이제 필터링 기능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지막 이제 4번 조건, 큰 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연산하기에는 좀 기능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는 저희가 고려했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입할 시기에는 이제 고려했던 이제 큰 차원의 임베딩 오픈 서치가 이제 10,000차원까지 벡터의 연산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픈 서치 서비스와 이제 저희가 추천에 활용한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고, 저희 추천 로직을 담은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에 이 기능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임베딩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베딩 모델은 그야말로 입력된 데이터를 어떤 공간의 임베딩 벡터로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데이터가 하나의 어떤 좌표 공간에 하나의 좌표 또 점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임베딩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활용한 방법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인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트리플렛 데이터라고 하는 한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와 이제 유사한 데이터,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 3개의 데이터를 쌍으로 여러 쌍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저희 DB의 데이터와 비교를 하자면 기준을 이제 체형 공고로 잡고
채용 공고에 이제 적합한 프로필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프로필을 여러 쌍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왼쪽에 원 2개 있는 그림처럼 적합한 파란색 프로필은 좀 더 공고와 가까워지고 적합하지 않은 빨간색 프로필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공고와 멀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잘 되고 나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유사한 벡터 정보끼리는 이제 가까워지고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끼리는 더 멀어지는 좌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색하고자 하는 공고와 가까운 후보자 프로필들을 검색하여 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트리플렛 형태라고 하는 데이터의 예시를 보면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장표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LLM 경험이 있는 AI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 기술서인데요.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하면 이제 LLM 기반의 요약 서비스 경험, 파이토시 기반의 딥러닝 모델 경험 등과 같이 직무 기술서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후보자 프로필을 적합한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프로필은 어떤 것이냐 하면 AI나 파이썬, SQL과 같이 직무 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들과 조금 겹치지만 AI 연구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커리어의 흐름을 걸어오신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의 프로필인데요. 직무 기술서와 키워드는 겹치지만 이제 아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필의 예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여러 쌍 만들어서 모델 학습을 시켰고 그렇게 학습이 잘 되고 나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후보자 프로필들이 유사한 프로필들끼리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AI 관련된 후보자 프로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NL 자연어 처리 경험이 있고 비전 경험이 있고 다른 이제 개발 경험이 있고 이런 식의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AI 개발과는 전혀 다른 직무의 프로필들이 같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벡터 가깝게 위치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 경험이 있는 AI 연구원을 채용하는 채용 공고를 인베딩 벡터로 변환해서 이 공간 안에 위치시킨다면 어떤 색 원에 위치하게 될까요? 네, 노란색 군집 안에 공고가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고와 가까운 프로필들을 추출해서 검색 결과로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까운 순서대로 검색 결과로 노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검색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모델들의 결과를 앙상블하는 기법도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의 세이지메커 인스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로직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여러 모델들을 활용해서 여러 모델들의 결과를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모델들을 활용해서 직무 기술서의 인베딩 벡터를 각각 추출하게 되고 추천하고자 하는 추천 후보군의 프로필 정보도 인베딩 벡터로서 각각 추출하게 되면 모델별로 후보자 프로필과 직무 기술서의 벡터의 유사도 연산을 진행을 해서 각각 후보자 프로필의 유사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모델별로 유사도 점수가 나올 텐데요. 그 점수들을 저희가 평균부터 시작해서 여러 앙상블 로직의 연구를 통해서 최종 연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점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최종 점수 기반으로 다시 한번 후보자들을 재정렬해서 검색 결과로 노출시켜서 좀 더 검색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 내부 정량 평가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내부 채용 담당자분들의 이제 A/B 테스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현재 잘 활용하고 있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린 그 정량평가 수치 자료인데요. 연구 개발한 모델을 내부에서 평가한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정밀도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저희가 이 연구를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초기 모델보다 이제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에 더해서 이제 이전 장표에 나왔던 앙상블 로직을 활용해서 좀 더 성능 향상을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저장과 검색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물 한 번만 다시. 네, 죄송합니다. 네, 후보자 이력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쿼리로 이제 간단하게 오픈서치에 입력, 저장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어떤 계산식 기반으로 유사도 검색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필터링할 내용들이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그리고 KNN 벡터와 그 입력하는 벡터의 차원만 설정해 준다면 간단하게 오픈서치 검색 엔진 안에 데이터를 입력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흐름은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만약에 후보자 이력서의 저장이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DB를 바라보고 있는 에어플로우가 이제 데이터 저장과 모델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추가 필터링을 이제 활용할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메인 모델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여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앙상블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들을 통해서 또 이제 데이터를 벡터화하여 저장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벡터를 이제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이제 검색 엔진의 부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앙상블에 활용될 벡터들은 전부 압축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모델과 왜 다른 모델을 나누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 장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색도 간단한 쿼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 쿼리로 활용할 채용 공고 벡터를 이제 입력을 하고 유사한 프로필들을 몇 개 검색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필터링할 조건들을 입력하게 되면 간단하게 오픈서치 안에서 유사도 검색을 통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검색되는 흐름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직무기술서 채용 공고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메인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고 그 벡터를 활용해서 오픈서치 안에서 유사도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를 활용해서 필터링 조건이 더 필요하다 하면 필터링 조건도 같이 쿼리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고 그 조건 안에 걸러진 후보자들 중에서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결과 N개의 프로필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앙상블 뒤에 재정렬 로직을 적용하기 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이제 유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 안에서 가까이 위치한 프로필들을 가져와서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방법인데, 여기서 좀 더 이제 검색 성능을 고도화하고자 저희가 앙상블 로직을 뒷단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검색 결과로 나온 N개의 프로필에서 이제 압축했던 다른 모델들의 임베딩 벡터들을 압축을 해제하고 입력된 채용 공고와도 앙상블 모델 각각에 대해서 채용 공고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다시 추출하고 유사도 검색을 N개에 대해서만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N개에 대해서 유사도 점수가 메인 모델을 포함하여 앙상블 모델 여러 개의 모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온 N개의 유사도 점수를 저희가 연구한 로직으로 다시 통합을 해서 결과를 재정렬한다면 재정렬해서 다시 검색 결과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더 높은 성능의 검색 결과를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서치를 활용해서 그리고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낸 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오픈서치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계획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요. 먼저 내부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이 2배가 향상했습니다. 네, 한 포지션에 이제 적합한 후보자들을 찾는 시간을 측정해서 평가를 했고, 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빨라지면서 같은 시간 안에 여러 포지션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업무 효율 2배 향상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처음에 수치적으로는 감이 안 왔는데 이제 한창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내부 채용 담당자분들께서 덕분에 이제 업무가 너무 빨라졌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시절에는 저희가 회사에서 어깨를 좀 피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접 검색 대비해서 이제 수락률이 6배 증가했는데요. 이는 이제 AI 채용 비서를 활용해서 한 것보다 이제 AI 채용 비서를 활용해서 보낸 제안 메시지를 받은 후보자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제안을 받은 후보자들보다 수락률이 6배가 증가를 했고, 월간 성사 횟수 또한 성사는 이제 제안을 수락하고 서류를 통과하고 이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 성사 또한 이제 직접 검색한 것보다 AI 채용 비서를 활용한 게 2배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후보자들을 잘 찾은 것으로 판단해서 서비스 적용의 효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능 검색 엔진을 제공할 수 있어서 저희 리멤버가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경력직 플랫폼 부문 1위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성공적인 오픈서치 기반의 서비스 적용에 힘을 입어서 저희는 오픈서치를 활용하여 레그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레그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색한 쿼리와 유사한 문서들을 검색해서 답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를 생성형 AI와 함께 제공하여 답변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DB를 활용해서 채용 관련된 답변을 보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픈서치의 좋은 성능과 이제 AWS 베드락 이 지시사항을 잘 이행해서 문장을 생성해주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한 번에 이제 좋은 대화형 검색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기능들을 먼저 세부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카우트 제안 메시지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채용 공고에 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한 이유를 저희 DB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레그 기능을 통해서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제안에 대한 이유를 메시지에 함께 제공한다면 후보자가 적합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검토하게 되었고, 그냥 생성하는 것보다 저희 방대한 DB의 채용 도메인 지식을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을 한다면 좀 더 명확하고 논리적인 제안 사유가 생성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내용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WS 현진한 솔루션 아키텍트님께서 발표에 대한 정리와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명할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정리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멤버가 오픈서치를 벡터 엔진으로 활용해서 400만 개의 프로필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추천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브랜드 대상,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고요. 하지만 전 사실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벡터에서 인베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생성형 AI 모델도 아주 유연하고 편하게 갖다 붙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무궁무진할지는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발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벡터 기술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좀 혁신하고 싶어하는 고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